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부터 보시죠. 자, 이날 나스닥 지수가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S&P 500, 다우 지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그 전 거래일보다도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이 11,400에서 600선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는 3,000포인트대에서 4,000포인트대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지만 3거래일이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었고요. 전 거래일하고 비슷하게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이날은 모든 섹터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IT, 경기소비재, 서비스 순서가 가장 높았습니다. 2%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성장주들이 부담 없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IT 쪽에서는 이날 VR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드웨어 관련 중심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경기소비재 쪽에서는 전기차와 같은 이런 자동차들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비스 쪽에서는 전화 쪽보다는 OTT 쪽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3위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이때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했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종목들에서는 약간은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부진했던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초록색 불을 띠면서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성장주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대형 IT 쪽부터 보시면 되겠을 텐데요. 위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이미 3.5%라는 강세를 띠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줬고요. 또 메타 플랫폼스가 6% 이상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VR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우선 애플은 증권가 호평을 받게 되면서 3.5% 올랐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 쪽에 있는 스카이웍스, 애플이랑 관련이 있는 쿼보 이런 종목들도 1% 중반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묶이면서 단체로 긍정적으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날 대형 IT 종목 중에서 가장 잘 움직였던 게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이제 신형 VR 제품을 공개한 것도 있고 시장에서는 이런 VR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AI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메타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시너지 효과를 좋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들 호평 덕분에 메타 플랫폼스도 잘 갔고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소형 단에서는 아리스타 그리고 깃랩 이런 종목들이 3에서 4%대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은행들 쪽에서는 이제 AI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 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엮여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이런 AI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종목들 모두 다 1% 후반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로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소형 단에서는 CSAI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33%나 급등하게 되면서 이날 AI가 중요한 시장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도체 보시죠.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흐름 좋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도 나름 따라왔습니다. 시장 이 증시의 상승세만큼은 아니지만 0.6%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종목이 브로드컴인데요. 5.2%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호재였는데요. 실적도 잘 나왔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게 되면서 이날 다른 종목들보다도 아주 우월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기차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6%, GM과 포드 역시 그 비슷하게 이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세금 공제와 관련된 수혜를 얻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량이 좋아졌다라는 내용도 겹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최근의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계속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좋다 보니까 테슬라만 잘 간 게 아니라 뭐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니오도 5.2%, 리비안이 7.6%,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가 4.8%, 전반적으로 작은 종목들도 다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 그리고 포드도 포드 자체적으로 호재가 있었는데요. 2월의 판매량, 바로 전달 판매량이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증산을 더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더 띄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성장주 중에 봐야 될 것이 국내에서 또 태양광주로 엮어볼 수 있는 퍼스트 솔라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 판에서 위치하는 것은 좀 작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6.0% 상승을 했는데요. UBS 쪽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냈고, 그리고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아주 크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이 금융입니다. 이날 국채금리 수익률이 4%에서 3%로 떨어졌고, 또 3월에 FOMC 때 50bp가 아니라 25bp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떨어질 법도 하지만 이날 시장의 기술주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도 1에서 2% 이상,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보다도 더 크게 올라갔고요. 중소형단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장이 부진했을 때 빛을 보였었던 이런 헬스케어 쪽도 약간은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고요. 필수 소비재가 이날은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월마트든지 타겟, 코카콜라, 펩시 거의 다 밀려 내려갔고요. 그 중에서 유독 코스트코가 2.1%를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밀렸었는데요. 개별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애플부터 보실 텐데요.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주당 180달러까지 상향을 시켰고요. 평가는 단기적인 우려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애플의 아이폰 수요라든지 그리고 여태까지 기록적인 총 매출, 그리고 두 개의 새로운 신제품들, 여기에는 또 VR 제품이 들어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애플을 좋게 봤고,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라 24개 평가 회사들 중에서 23개가 애플을 아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15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6%나 급등하면서 18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신규 VR 제품, 그러니까 프리미엄 라인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앞으로 2025년까지 지금 나온 거 말고 3개 종류의 VR을 더 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기대로서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AI와 관련된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바크레이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스탠리 모두 다 이 메타 플랫폼스를 탑픽 종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우려를 덜어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속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주식은 모두 1.1에서 2%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주간으로 다우지수는 1.57%가 상승해
4주 연속 하락을 마치고 상승 전환됐으며 S&P 500은 1.9%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2.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S&P 500은 5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를 밑돌면서 주식시장에 매수세를 가져왔던 가운데 10년물 금리는 3.96%에서 거래됐고 달러화 역시 4주 연속의 상승세를 마치고 1월 중순 이후 최저치로 밀렸는데요. 이처럼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하락한 것은 전일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의 발언이 원인이란 분석인 가운데 그는 올 여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면서 연준이 데이터 의존적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발언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그의 발언을 비둘기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하면서 예상을 웃돌았던 점이 투자 심리에 안정감을 주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더 완화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군요. 자, 이어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만의 폭스콘과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애플이랑도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매출이 급감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 대만의 폭스콘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아이폰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지난 2월 한 달간 매출이 131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가 줄어든 것으로 이른바 아이폰 시티라 불리는 폭스콘의 중국 정저우 공장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한 달여간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노동자 집단 이탈 사태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12월부터 정상화됐지만 2월 매출은 1월과 비교하면 약 40%가 감소한 것인데요. 폭스콘은 구체적인 매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스마트폰이 포함된 스마트 가전제품의 2월 매출이 보수적 고객들의 유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애플의 핵심 제품인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특히 고급형인 아이폰 14 프로의 8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아이폰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폭스콘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애플의 작년 4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5% 감소한 1,172억 달러였으며 애플의 분기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19년 1분기 이후 처음이었고 매출 감소폭은 2016년 9월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샌드위치 체인 업체인 서브웨이를 인수를 할지 말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스카이 뉴스를 인용해 골드만삭스의 자산 운용과 베인캐피탈, TDR 캐피탈, 그리고 TPG 등이 서브웨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브웨이는 지난달 치솟는 비용과 자금 여력이 풍부한 경쟁사들과의 경쟁을 위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서브웨이는 당시 인수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투자사인 JP모건이 돕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브웨이의 기업 가치가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100억 달러 이상의 서브웨이가 매각된다면 지난 2020년 10월 인스파이어 브랜드가 던킨을 113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패스트푸드 업계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거래가 될 것으로 보도가 되는 가운데 이 회사는 1956년 창업됐으며 지난해 동일점포 매출이 9.2% 증가했고 현재 약 100여 개국에서 3만 7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세액공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네바다주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는 테슬라에게 약 3억 3천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36억 달러를 들여 네바다주에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공장 2개를 새로 지어 기가 팩토리를 확장할 계획이며 신설 공장한 곳에서 신형 4680 배터리를 제조하고 다른 공장에서는 전기 트럭 세미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네바다주는 테슬라가 발생시키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해 혜택을 줬다면서 이번 공장 신설로 인해 시간당 평균 33달러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 3,000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는 테슬라 덕분에 지난 10년간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조성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는 3.6%가 크게 상승한 197달러 7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월 공장 주문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8% 감소이며 에어로 바이러먼트, 시에나, 트립닷컴, 로스타운 모터스, 칼라보 그로우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유럽 증시 내용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나왔었던 높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소화하면서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앞서서 마감을 했었던 아시아 증시에서 양호했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유럽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작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5bp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소화하면서 이날은 독일이 가장 좋았습니다. 1.6% 올랐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와 영국 순서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유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78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이게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결국에는 0.6% 상승하는 변동성이 있었던 하루를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0.3% 밀리면서 장 후반에 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비철금속 시장 자체는 이제 구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이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금값 보겠습니다. 0.7% 오르면서 약달러에 반응한 금값 결국 1,854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이틀 정도는 한 4%대에 머물러 있다가 11bp나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3.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3.958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